Santa tell me if you really there. 아유 힘드네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웬일이 오늘 또 산타. 네. 산타? 네. 지금 옷도 빨간색이고 이제 사실 슬슬 거리를 나가보면 네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거리에도 그렇고 뭐 우리 가까운 더현대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크게 생긴 걸 제가 보고 왔는데 맞아요. 우리 증시에는 네. 이 산타 분위기가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지 사실 제 생각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별로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올해는 딱 첫날이 S&P 500의 사상 최고가였고요. 네.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21년에 겨울에 한창 네. 산타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산타 안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말에는 쭉 좀 올라가면서 일단 끝났죠. 뭐 더 많이 올라가진 네. 않았지만 하여튼 기억하시잖아요. 올해 연초가 가장 셌기 때문에 네. 시장은 상당히 그나마 그때도 좋았고요. 다만 오늘 산타 랠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타 랠리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산타 랠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좁게 보는 해석이 있고 좀 넓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산타 랠리를 좀 정확하게 좀 보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1월에 두 번째 거래일까지 한 5, 6일 정도를 우리가 산타 랠리를 하는 것이 좀 좁은 의미가 되겠고요. 네. 좀 넓게 보면 연말 랠리라고 같이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year end rally예요. Year end rally. 네, 연말 네. 끝에 랠리인데요. 그래서 통상 그거는 11월의 네 번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12월 말까지 보통 그냥 6주 정도 되는 그때를 또 연말 랠리라고 쓰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걸 바로 산타 랠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물론 이게 크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한 얘기는 연말에 보면 뭐 보너스도 받고 약간 선물도 뭐 사고 쇼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해서 산타 랠리 아니면 연말 랠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바로 이번 주부터가 될 텐데요. 네네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갔고 그렇죠. 딱 지난주가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정말 한산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네. 정말 빨리 지나간 한 주였는데 네. 이번 주부터 당장 오늘 밤이 월요일부터 그러면 네. 증시가 올라서 네. 이 산타 랠리, 뭐 연말 랠리의 시작을 알려줄 수 있을지 네. 근데 기대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 네. 쇼핑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소비가 올해는 뭐 그만큼 안 나올 거다.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네.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온라인 쇼핑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최고는 나왔는데 네. 그 수치는 최고로 나왔는데 증가율로 보면 뭐 2. 몇 %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산타 랠리 경험적으로 보면 그걸 뭐 120년 통계도 있고 최근에 뭐 20, 30년 통계도 있는데 한 30년 정도 통계만 보면 즉 한 1990년도 이후에 보면 5번 중에 4번 정도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보면 연말에 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 확률을 정확히 보면 78%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1.4에서 1.5% 정도 올라갔다는 것이 전체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보면 러셀 2000이 중소형주인데 그게 좀 제일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겠고요. 네. 3대 지수 우리 흔히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더 선호하고 그 다음은 S&P 500이지만 맞아요. 실제로 최근 1990년 이후로만 보면 다우 지수가 같은 기간에 1.93%로 3대 지수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1.7%, 그리고 네. 나스닥은 1.66%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다우 지수가 조금이라도 더 강했고 우리가 네. 선호하는 거랑 좀 반대로 나오네요. 약간 반대 나오지만 뭐 우리 통계로 보여주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다우가 많이 오르는 거는 뭐 배당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좀 튼튼한 가치주 네.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런 뭐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주식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배당을 주는 것들이 다 거의 다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종목별로도 찾아봤어요. 네. 종목별로 보면 그동안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그 같은 기간에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유나이티드 헬스글로비 평균 5% 이상 올랐고요. 5.5%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홈디포도 올라갔고요. 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지금 예전에 합병 과정에서 일단 지금 다우에서 빠졌는데
전체 기간을 보면 레이션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한 4% 가까이 올라왔고요. 네. 그 밖에 나이키나 JP모건이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4개가 지금 현재도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2월만 좀 좁혀보면 다우지수가 한 100년 동안에 보면 특히 월간으로 보더라도 12월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거가 되겠고요. 네. 상승 확률은 74%로 확률도 제일 높았습니다. 평균 한 1.55% 올라갔고요. 물론 최근에 20년이다, 10년이다 따로 보면 다르지만 하여튼 연말로 갈수록 10월, 11월, 12월이 가장 좋았던 성과를 낸 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일부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진짜 산타 랠리, 그래서 연말 랠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말이 되지만 매번 네 번째 주 목요일, 이번에 추수감사절 네. 같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달까지의 고점을 찾아보면 11월도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12월 넷째 주부터 1월 달까지의 고점이 확률로 보면 제일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늘상 좋긴 좋았으나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좋아진 거는 분명히 팩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알려주는 게 바로 지난 금요일 아니었을까요? 지난 금요일이 네. 혼조로 마감했는데 네. 다우만 또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는 여전히 빠지긴 빠졌는데 네. 지금까지 연초 대비 지금까지 하락률이 5.5%에 불과합니다. 덜 빠진 거네요. 진짜 시장 대비해서 덜 빠졌죠. 훨씬 더 빠졌죠. 네.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가 15.5%. 요즘 회복해도 15.5%고요. 네. 나스닥도 많이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8%예요. 와. 그러니까 3대 지수 중에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S&P 500이고 네. 근데 지금 다우는 5.5% 하락으로 가장 적게 떨어졌고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렇네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과거에 보면 최근 30년에 보면 연말 랠리 그 기간에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다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우리 그냥 너무 선호하는 게 딱 나스닥, S&P 500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 네. 다우가 이렇게까지 지수가 선방했다는 거 보니까 네네. 2023년에는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다우를 계속 좀 모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뭐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서서히 사실 좀 어느 정도 우리 익숙해졌고 맞아요. 많이 완화가 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올해는 사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게 인플레이션. 네. 그런데 뭐 이제 속도 조절 얘기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기간 올해 힘들었잖아요. 11개월 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폭도 지금 30% 40% 지수가 S&P이 거의 한 30% 나서는 4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폭이나 기간보다는 앞으로 있을 혹시 더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기간과 폭은 지금까지 경험보다 좀 상대적으로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 나름은 진짜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조금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그 기반은 역시 바로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이에요. 물론 물가가 겁나게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7.7% 올라갔습니다. 네. 엄청 올라간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승률이 지금 한 2달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월가의 컨센서스는 지금 한 7.6, 7.5로 아직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집계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지금은 월가의 컨센서스가 7.6인데 조금 낮은 7.5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조금씩 내려가네요. 아주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렌트비에 대한 요인도 있겠지만 여튼 조금 내려가는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하나 더 희망적인 걸 보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트루가 뭐 진짜. 참. 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네. 합친 말이 트루플레이션입니다. 오. 이게 독립 리서치 기관인데 이 친구들이 한 번 2, 3년째 하는데 미국과 영국의 진짜 물가를 자기네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 물론 어떤 컴퓨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아올 네. 텐데 1000만 개의 품목을 매일매일 조사합니다. 아. 1000만 개의 서비스 기능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데 여기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 11%
중반까지 이게 4, 5월 달에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꾸준히 내려오면서 지난 금요일자로 6.36을 발표하겠습니다. 6.36. 이게 6.36이라는 수치가 나라에서 발표된 얘기랑 차이가 나고 네, 좀 분명히 다르네요. 나겠지만 이 방향성은 똑같거든요. 급속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7.5, 7.6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나오는 모습만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조금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건 또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민간 기관, 리서치죠. 뭐 네네. 리서치 센터다 보니까 뭐 수치는 정부에서 밝힌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화면에 네.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이 그림 보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좋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증시의 봄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올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게 12월 13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14일이 이제 FOMC가 열리는데 그 언저리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점도표를 이번에 3개월 만이기 때문에 네. 점도표를 공개하고 이번에 질의응답 통해서 성명서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3개월 전 아니면 한 달 전보다 조금이라도 약간 완화된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질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달러의 어떤 강세도 최근에 약간 내려가고 있지만 달러의 조금 강세가 꺾이면서 조금 더 달러가 좀 내려간 쪽으로 보이면 네. 결국 금리랑 달러가 안정되면 미국 S&P 500의 기업의 이익은 상당히 그동안의 걱정보다 회복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달러 원 보면 거의 1,440원, 50원 할 때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주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때가 딱 그 언저리인데 지금 1,300원 초반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달러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네. 보면 저는 그동안은 올해 좀 재미없었던 뭐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것들이 당장은 모르겠으나 내년에 우리가 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너무 명확한 거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식들 네. 그런 게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들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확실한 어떤 시장 지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이요. 제일 많이 팔린 품목을 어도비 어널리틱스에서 선정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예요. 엑스박스. 그게 지금 탑을 차지했고요. 애플의 이번에 그 아이팟 프로 같은 거 워낙 또 없어서 못 팔려. 못 팔았고. 네. 그 아이폰 프로 있죠. 14 프로랑 네. 프로 맥스는 지금 12월 말까지 솔드아웃 됐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맥북이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맥북이 지금 탑 5에 들었습니다. 오. 제일 많이 팔린 품목. 그래서 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위 시장 지배력 그런 것들의 그런 것을 분명히 이번에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나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강달러랑 좀 고금리 네네. 이게 정말 증시를 짓눌렀었는데 이 네.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네.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게 참 많이 빠졌었는데 이걸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정말 그렇죠. 탄탄한 입지를 보였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S&P 500만큼 빠지지 않았지만 뭐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도 보면 한 연초 대비 한 25% 정도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심하게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보면 많이 떨어진 거에다가 앞으로 좀 회복 가능성 그리고 지배력 거기다가 달러나 이제 금리의 하향 이런 거 보면 정말 한번 기대해도 볼 필요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좋아하시는 데다가 거기다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다우지수가 그리고 이 연말 랠리 기간에 다우지수가 S&P 500보다 나스닥보다 강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조금 특히 너무 아이템 집중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다우지수를 한 번에 여러분들 살 수 있는 ETF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주 쉽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우지수의
그 모아놓은 ETF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다이아? 네, 다이아몬드 이거 다이아. 반짝반짝 네, 다이아? 그 다이아거든요. 네. DIA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재미난 거가 다이아는 매달 있죠. 배당을 줍니다. 매달. 오. 매달 나눠줘요. 그 띵동띵동을 매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매달 받습니다. 이 네. 다이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 저는 다우지수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아가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라는 ETF일 것 같네요. 네, 저 다이아 한번 오늘부터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산타 랠리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좀 전망이 많이 엇갈린다고 들었거든요. 전망은 엇갈리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가 내년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네.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월가의 평균은 주당 이익이 한 223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가 그렇지 않다. 올해보다 9% 정도 떨어질 거다 네.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뭐 올해보다 좋아질 게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최악은 이제 모건 스탠리죠. 올해보다 이익이 10%나 떨어질 거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내년 전망은 약간 안 좋은 경우가 좋지 많아 않네요. 있어요. 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라든가 달러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저는 너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을 계속 모아나가고 꾸준히 하셨던 분이라면 꾸준히 여러분들 적립지로 투자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박사님. 네. 지난주의 수익률 대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겼죠? 맞아요. 지금 대세가 수중행커야? 네. 우선은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창 이 쇼핑 시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네. 저는 네. 좀 저가형 네. 그런 뭐 할인점 이런 네, 느낌으로 TJX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우리 박사님은 코스트코 네. 항상 최애 종목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종목이 지난 월요일에 시가 그리고 금요일 종가 이렇게 수익률 냈을 때 TJX가 4.7% 올랐고요. 네. 코스트코가 1.5% 올라서 아유. TJX의 압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신감이 더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하실지. 승자가 해야죠, 먼저. 알겠습니다. 승자. 제가 먼저 그럼 던지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저 얘기했잖아요. 이 네. 다우지수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셔서 네네. 이거 여러분 일주일 잠깐 이렇게 네.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연말까지 산타 랠리 뭐 그 네. 내년 연초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가보세요 한번. 네. 유나이티드 헬스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거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을 또 가는데 어디 딴 데 있다가 어디 가족끼리 어디 가기로 해갖고 이번에 숙소를 하나 예약했어요. 네. 그게 어디서 했겠어요? 부키. 아니죠. 에어비앤비에서 했죠. 에어비앤비.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제 올해 완전히 흑자 전환하는 거가 네. 되겠고요. 에어비앤비는 주가는 엄청 재미없어요. 올해 그럼 거의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올해도 거의 50% 지금 고점 대비 떨어져 네.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PR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아까 말씀하신 부킹홀딩스보다도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배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서는 이런 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을 보고 하는 거죠. 내년을 보고. 네. 또 하나가 달러에 따른 상대적인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어요. 10%에서 11% 정도 달러 때문에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안정되고 달러 이렇게 좀 약세 좀 되면 제일 그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쉽지 않죠. 당장 쉽지 않지만 내년 정도 보면 저 에어비앤비의 상당한 회복력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어비앤비 물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훨씬 더 좋은 회사인데 세상을 진짜 바꾸는 거를 저는 뭐로 얘기하냐면 네. 특정한 회사 이름이 일반적인 동사나 되고 일반적인 명사가 되면 끝난 게임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 민박이죠. 우리를 보면 네. 민박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네, 한국말로. 네.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 한다는 거가 일반적인 동사가 된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되면 주가는 10배 올라가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수익률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부터 또 시작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